자, 그러면 유산과 요절의 태몽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신비로운 꿈의 세계가 나타나 있는데요. 저도 참 이 전화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 상담을 할 때 또 가장 좀 어찌 보면 가슴 아픈 게 이러한 그 유산과 요절의 이러한 태몽을 이제 좀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 자신은 뭐 아주머니 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징은 예지는 가능한데 꿈의 실현을 막거나 벗어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꿈을 꾸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꿈의 특징이 유산과 요절의 꿈의 특징이 어둡고 음울하고 불길한 상징표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뭔가 사라지거나 썩어 문드러지거나 뭐 죽이거나, 그럼 이런 안 좋은 그 태몽을 꿨을 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지만 꿈의 예지대로 새롭게 꿈을 꾸지 않은 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꿈을 왜 꾸느냐? 그런 안 좋은 어둡고 음울하고 불길한 꿈을 꿨기 때문에 아기가 유산되고 요절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꿈을 꾸든 안 꾸든 현실에서 태어날 아기가 유산하거나 요절될 어떤 운명의 길에 있는 거죠. 꿈을 꾸든 안 꾸든 아기는 유산이나 요절이 됩니다. 단지 이러한 꿈을 꿈으로 인해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마음의 충격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좀 대비하게 해서 내가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참 이렇게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준비, 대비를 하다가 막상 그렇게 태아가 유산되거나 요절 이렇게 잘못됐을 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슬기로운 극복을 하게 해주는데 이런 꿈에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유산과 요절의 이런 여러 꿈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이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실현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태몽을 갖다가 2개나 꿨다 이런데도 유산이 됐는데 이렇게 태몽을 꾸고도 유산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태몽을 꾼 게 아니라 어떤 태몽을 꿨냐가 문제죠. 태몽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태몽을 꿨느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이렇게 지금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꿈들은 안 좋죠? 어떻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썩거나 시드른 꿈, 사라지는 꿈, 떨어뜨리는 꿈, 깨지는 꿈, 갈라지는 꿈, 잡으려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사슴을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다. 빼앗는 꿈, 빼앗기는 꿈입니다. 빼앗아 오면은 좋죠. 그런데 받았다가 다시 뺏기는 꿈, 뭘 쫓아낸 꿈, 들어오려고 하는 뭐 쥐를 내쫓았다든지 호랑이를 갖다 내쫓았다. 안 되죠.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꿈, 내가 이상하게 저 금붕어는 싫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저 플라스틱 그릇은 싫어.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꿈 등은 좀 어둡고 암울하고 불길한 전개로 이루어지는 태양표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겠지만 뭐 또 비슷한 예를 갖다가 들자면 예를 들어서 자기 품에 들어온 것을 떨어뜨렸어요. 누군가에게 과일이나 동물을 얻었다가 뺏겼습니다. 꽃이 시들거나 물고기, 뱀, 구렁이, 짐승이 죽었어요. 또는 달아났습니다.
용, 이무기, 새 등이 승천하거나 날다가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목만 보다 많은 걸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목만 주로 이제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무와 무청 부분이 썩어서 뚝 떨어지는 꿈이다. 이런 꿈을 꿨을 적에 태아가 무나 무청 부분이 태아의 상징 표상이를 본다면 썩어서 뚝 떨어지니까 이제 임신했다가 이렇게 유산되는 일로 실현이 되겠죠. 임신했다가 유산되는. 그러니까 이 태아의 상징 표상이 식물로 등장되기도 하고 동물로 등장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이런 꿈을 꾸고서 정상적인 태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개를 몽둥이로 쫓아버렸다. 그러면은 쫓아냈으니까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지겠죠. 자, 화분이 썩어간다.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화분이 썩어가는 꿈이 결국은 유산된 일로 실현이 되죠. 벌레들이 거실에 기어다니는 꿈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좋지가 않죠. 징그러운 벌레가 기어다녔다. 이럴 적에 이것도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근데 이때 꿈속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에 아주 이 벌레들이 아주 보기 싫었을 겁니다. 안 좋게 전개됐을 때 유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쫓아왔는데 도망갔습니다. 역시 도망간다는 것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호랑이가 쫓아왔을 적에 호랑이를 품에 안았어야 임신이 되는 거지. 도망갔으니까 이러한 태아의 태몽표상을 물리치는 일로 유산하는 일로 실현되겠죠. 자, 구렁이를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냈다. 역시 이런 꿈을 꾸고서 유산될 수밖에 없죠. 이게 태몽이 이렇게 찢어냈다. 유산으로 되겠습니다. 이때 구렁이뿐만이 아니라 몸에게 어떠한 다가온 어떤 동물을 갖다가 찢어냈다고 하면은 유산이 되겠죠. 자, 집에 들어온 멧돼지를 쫓아냈다. 개를 쫓아내건 멧돼지를 쫓아내건 이렇게 유산하는 일로 실현이 됩니다. 자, 죽은 생선을 가져왔어요. 이게 살아있는 싱싱한 칼치도 아니고 죽은 생선을 가져왔으니까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유산하거나 요절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해바라기가 물에 썩어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썩어 있다는 거는 어떤 해바라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일이 썩어 있건 생선이 썩어 있건 썩어 있는 표상이 안 좋죠. 꽃을 꺾지 않은 꿈이다. 다가온 강아지를 떼어낸 꿈이다. 그래서 꽃을 갖다가 꺾어내지 않고 꽃을 갖다가 꺾지 않고 꽃을 갖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꺾어내야만 이제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죠. 또 강아지 떼어낸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이걸 이쁘다 생각하고 꺾어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꿈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저걸 꺾어야지라고 했다가 안 꺾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전개됐을 때 이제 유산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못 속의 잉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태몽이 될 수가 있는데 연못 속의 잉어를 보고서 저거 참 잉어가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 경우처럼 여기서는 이뻐서 저걸 좀 꺾어야 되는데 가질까 저거 하나 꺾을까 그러다가 안 꺾은 거로 저걸 꺾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안 꺾었을 때 이런 결과가 옵니다. 자, 쥐와 장어를 갖다가 물리쳤다. 이렇게 물리쳤으니까 동물을 물리치니까 유산되겠죠. 당연히. 또 무르고 약한 호박을 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힘들고 슬픈 표정으로 호박을 보고 있더라.
근데 이때 무르고 약한 호박이다. 그러니까 유산이나 뭐 요절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자, 항목별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요거는 예를 갖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들었고, 식물 첨가류 관련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썩어 있는 게 안 좋겠죠? 싱싱한 게 좋고. 근데 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이나 열매가 썩어가는 꿈은 가임 여건에서 유산이나 요절로 실현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태몽이 아닌 경우는 어찌 되느냐? 태몽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도 뭐가 성취에 이르려다가 실패되죠. 또 깨진 과일이나 이런 걸 얻게 되면은 깨어진 과일, 뭐 상처, 썩은 과일, 유산이나 요절로 실현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도 역시 어떠한 하고자 하는 결혼이나 사업이 파멸에 이르게 되죠. 상한 과일을 얻으면 어찌 되느냐? 가임 여건에서 유산하게 되죠. 일반적인 꿈에서는 실패하게 되고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상한 과일을 얻었을 적에 어떤 못된 여자하고 관계를 하게 되거나 또는 그 성병을 지닌 창녀와 어떠한 관계를 했을 경우에도 상한 과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사례를 갖다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첨가물을 따거나 삼키는 태몽은 좋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걸 통째로 삼키는 경우 좋은데 일부만 먹거나 먹다 버리는 꿈의 경우에서 유산이 되죠. 일부만 먹으면 안 좋고 먹다 버리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 자, 꽃이 시드른 걸 봤다. 시드른 걸 보게 되면은 가임 여건에서 어찌 됩니까? 유산이나 요절, 질병 이런 쪽으로 해서 바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을 앓게 되는 걸 갖다가 시드른 꽃이다. 또 일반적인 경우에도 일의 실패나 명예나 신분의 몰락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의해 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렇게 꿈이 반대가 아니죠. 자, 활짝 핀 꽃이 타인으로 인해서 꺾여지면은 유산되거나 얼마 안 있어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꿈속에 참 꽃이 예뻤는데 어떻게 자신이 잘못해서 그것이 부러져 나가거나 누군가 확 그냥 꺾어버렸다.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죠. 자, 잎이 없는 나뭇가지에서 과일을 따거나 흔들어서 떨어진 과일을 얻은 태몽을 꾸면 어머니와 생이별하거나 사별할 사람과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에서 과일을 따거나 여기 잎이 없다고 그래서 잎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떠한 이제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돌봐주지 못하는 경우죠. 흔들어서 떨어진 과일이다. 본인이 따른 게 아니라 떨어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모의 도움을 얻지 못하거나 외로운 처지에 있게 되죠.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오이는 오이인데 좀 다 늙은 오이다. 이래서 늙은 오이니까 태아가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게 좋겠죠. 아주 너무 늙은 오이나 상처 입은 식물의 표상은 안 좋습니다. 자, 실증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일이 색깔이 좋지 않았던 꿈이다. 즉, 색깔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시들어서 변색이 되고 뭔가 아주 안 좋은 쪽이니까 유산하는 일로 실현이 됐다. 그러니까 꿈은 반대가 아니다. 싱싱하고 윤기나는 게 좋다. 자, 무가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밭에서 싱싱한 무를 하나 뽑았는데 반으로 쪼개졌는데 유산이 됐다. 표상이 온전해야 된다. 자, 잘못해서 꽃을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해서 꽃을 꺾어버리게 되면은 꽃을 갖다가 꺾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안 좋죠. 갈대를 꺾다 잘못해서 꽃까지 꺾어버렸는데 보십시오.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데 갈대를 꺾다가 꽃을 꺾어버렸는데 첫 딸을 낳은 후에 아들을 낳았으나 첫 딸이 일찍 죽게 됐다. 이렇게 꽃이 바로 태아의 상징 표상인 거죠. 자, 꽃을 갖다가 자기가 케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케어내지 못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케어내다가 줄기에서 딱 부러져 나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꽃들이 늘어선 것이 보기 좋아 뽑았는데 작다고 느껴서 이때는 이제 제대로 뽑았습니다. 새로 뽑으려고 했는데 뿌리는 그대로 땅속에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충실하고 좋은 코스모스 꽃을 갖다 꺾어냈습니다. 뿌리채 키웠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는 땅속에 있던 거대로 유산했어요. 세 번째 끝까지 했으니까 튼튼한 영리한 딸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뿌리까지 케어내지 못했다면 유산하는 일로 일어나게 된다. 또 만약에 케어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줄기를 상하게 하면은 성장 과정에서 팔이나 다리 등을 다치게 되죠. 자, 꽃이 시들어서 죽은 꿈이다. 어찌 되겠습니까? 역시 유산이나 요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씨앗 5개를 받아서 꽃을 심었는데 3송이는 싱싱하게 나왔는데 2송이가 차례로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꿈의 예지대로 5 중에서 3은 싱싱한 꽃이고 2송이는 말라서 비틀어 죽어갔는데 자식을 5 낳게 됐는데 이 중에 2송이가 말라 죽어갔으니까 일찍 요절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5명 아들을 두게 되는데 하나 아들은 6.25 때 피살당하고 하나 아들은 26세 나이에 요절했다. 그러니까 참 신비한 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때 껐는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근데 이런 걸 안 믿을래도 예가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예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벌레 먹은 과일의 꿈이다. 용이 심해진다. 그런데 주는 사과를 받았는데 벌레 먹은 과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입게 되거나 또는 유산하게 됐죠. 또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심해졌다. 이런 거에서 유산이 됐습니다. 근데 좀 못할 말씀이지만 이렇게 유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찌 되느냐? 벌레 먹은 낙과처럼 유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신체를 갖다가 크게 다치게 되거나 요절하게 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딸기 제리 같은 것을 반만 먹었다. 이것도 역시 안 좋습니다. 통째로 먹어야지 반만 깨물어 먹는 경우에 유산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맛이 없다고 과일을 뱉어버렸다. 이 경우도 역시 유산되는 일로 실현되죠. 과일을 갖다가 뱉어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유산이라든지 요절로.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본인에게 실현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의 꿈을 대신 꿔줄 수 있습니다. 대신 꿔줬다 하더라도 그 대신 꿔준 사람이 처음에는 임신을 하지만 뱉어버렸으니까 유산하는 일로 실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 예만 위주로 보겠습니다. 또 여기 이러한 그 꿈꾼 일찍에 이제 어린 아이가 꿨다 하더라도 예지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꿈이라고 해서 개꿈은 아닙니다.
12살의 소녀로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예지한 사례가 있는데 날아가던 독수리 한 마리가 떨어졌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떨어졌으니까 한 마리는 멀쩡하다. 그러나 한 마리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예지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지적인 거는 어린아이가 꾼 태몽 꿈이라고 그래서 실현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자, 얼마나 이 표상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실뱀 몇 마리를 때려 죽였다. 안 좋죠? 때려 죽였으니까 태몽 표상을 없애는 동물의 경우인데 배추나 상추가 시들어 있었다. 배나무에 배가 달려 있었는데 썩어 있었다. 이런 꿈을 꾸고서는 유산이나 요절하게 됩니다. 따왔던 고추가 또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유산이나 요절로 실현이 되는 거죠. 이 고추가 태아의 상징표상. 복숭아를 갖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산을 갖다가 하게 됐죠.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몽주 고려말 조선 초의 그 정몽주의 태몽이 어머니가 난초 화분을 들다가 화분을 떨어뜨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절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꿈이 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온전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아는 언니는 그 시아버지가 커다란 복숭아 두 개를 따서 하나는 자기에게 주고 하나는 언니 친구에게 줬다. 근데 언니 친구는 바닥에 떨어뜨렸으니까 언니 친구는 이제 안 되죠. 언니 친구는 안 되는데 자기가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온전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떨어뜨린 사람은 유산하고 온전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유산하지 않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받은 사람은 괜찮고 떨어뜨린 사람이 유산하게 됩니다. 자, 세 복숭아 중에서 두 개는 썩은 복숭아였다. 여러분 이제 벌써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아이 중에 두 아이는 유산되고 한 아이는 두 개만 썩었으니까 세 개 중에 한 아이는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의 유산, 여기 두 번의 유산이 썩은 복숭아죠. 두 개가 썩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멀쩡했으니까는 예쁜 복숭아, 요거는 멀쩡한. 딸인 저를 낳고 두 번의 유산을 했다. 지금 태몽을 참 속일 수가 없다. 태몽대로 이루어진다. 자, 썩은 과일의 표상은 유산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복숭아를 얻지 못한 꿈이다. 만약에 어떤 노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복숭아가 여러 개라서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이게 복숭아를 갖다가 하나를 얻었으면은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숭아를 갖다가 갖고 싶었는데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안 되죠. 얻지 못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유산이 되는 일로 유산이 돼야 되는 하나를 갖다가 얻었어야 되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산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받은 사과를 빼앗겼어요. 빼앗기는 꿈도 안 좋죠. 그래서 엄마에게 처음에는 맛있어 보이는 빨간 사과를 줬는데 도중에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증 사례로 언니가 초등학교 때 병으로 요절하게 됐다. 뭘 갖다가 태몽 표상에서 받은 걸 빼앗기든지 하다못해 신발을 갖다가 훔쳐오다가 다시 빼앗기는 꿈은 유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골문 사과를 갖다가 또 쪼개서 먹었다. 여기서 이제 골맞다. 골문 게 중요한데
골맞으니까는 역시 이제 낙태가 되는 뭔가 잘못된, 그래서 푸석푸석하고 골문 사과는 역시 유산되는 일로 실현이 된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싱싱해 보이는데 밑이 터진 포도꿈이다. 이것도 어떠한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유산하게 될 일로 실현되겠죠. 어떤 뭐 이런 경우에 뭐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뭐 유산이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호박 3개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썩어 있던 꿈이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썩어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유산이 있은 후에 세 번째 임신하게 된다. 꿈의 예지 그대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썩어 있으니까 과정까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몽은 멀쩡한 그런 구렁이 보는 꿈을 꾸고 또 새롭게 또 꾸죠. 여기는 이제 근데 여기에서 3개 중에 2개가 썩어 있었으니까 정상적으로 한 아이는 나오게 됩니다.